어차피 이분이 나오실 텐데 잘 보여야죠. 4명. 저는 뒤에 한동훈이 있어서 골랐나? 왜 뒤에 한동훈이 있네? 근데 교수님은 친한 게 아니었죠. 아니었죠? 중도층의 마음을 뺏어올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가 누가 되냐인데 네. 거기에는 누가 적합하다고 일단 보세요, 그 의원님? 아니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중도층에 빙의해서 얘기를 해보면 양쪽이 다 마음에 안 들고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니들은 떠들어라 그러고 투표장에 가면 누굴 찍느냐? 이번엔 민주당을 찍을 거예요. 어쨌든. 그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되면. 계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걸 역전시키려면 정말 지금 누가 되는 게 제일 유리하냐 이 질문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나와도 안 돼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뭐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5년을 다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경선을 했을 때랑 지금 탄핵됐을 때랑 경선의 모습이 하나도 안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경선에 나와도 나올 만한 사람들이 좀 양보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정치를 잘못한 데 책임을 진다. 이런 모습이라도 최소한 보여야 특히 민주당이 지금 일극 체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다 20명 나온대잖아요 지금. 뭘 잘했나. 그러니까 그 자취집 분위기죠. 사실 20명 나온다는 거. 네. 사실 초상집인데 이제 일부 김웅 전 의원이 국민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참에 적대적 공생관계에 했던 두 빌런을 퇴장시키는 게 이제 시대적 소명이라고 한다면 윤이라는 빌런이 퇴장됐으면 이재명이라는 빌런도 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경선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후보, 예.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고 또 필요할 때 말을 하고 이럴 때 이제 그 계엄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건 잘못된 거고 탄핵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죠. 그런 강점이 있는 대신에 이준석 대표는 또 뭐랄까 편가르기 정치에서 아직은 못 벗어났다 그런 평도 듣고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좀 그런 모습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총망받는 정치인이었죠. 실제로 그때 당대표에서 잘려가지고 징계를 받고 이제 그만뒀을 때 제가 신촌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보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죠. 이참에 더 이상 발언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는 너무 SNS도 그렇고 쓰기만 하면 기사가 되니까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누가 봐도 다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쫓아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가 가처분 인용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당이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가 잘못이 없다는 게 입증된 상황이잖아요. 가처분 인용됐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승리했으니 지방을 돌면서 조용히 좀 잠수를 타라. 그게 앞으로 이준석을 또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계속 유튜브를 찍고 싶은 거야. 계속 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좀 내공이 좀 짧은 게 아닌가. 또 최근에 와서는 뭐 본인이 만들었던 당에서도 또 허은하 대표하고도 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재능이 있고 재기발랄한 총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지만 정치를 좀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저나 김태섭 의원처럼 좀 그다음에 우리 황 기자도 있지만 많이 짠한 신세가 돼봐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아니 이준석 대표도 고생 많이 했지. 계속 좀 시련을 겪으면서 이 기독교 용어로 이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연단을 간절히 겪은 사람이 좀 겸손하고 차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뭐 제가 볼 때 이번에 좀 조금 더 연단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또 나이가 젊으니까 기회는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이제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되면 지지자들은 좋겠죠. 근데 안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얘기를 들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윤 대통령은 진짜 유튜브 보고 그런 사람들 말만 들은 셈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도 그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그 밑에서 충성하고 막 이런 거 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은 너무 힘든 5년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과는 또 세대가 다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이준석 대표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생각할 때 별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제일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모시고 가겠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런 분도 그렇게 되는데 너무나 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언어가 강하신 분들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저렇게 됐지만 내란죄로 재판받는 신세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표를 준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설득하고 생각이 달라도 또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좀 갖췄으면 좋겠다. 다시 윤통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고 네. 그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이러다가 유튜버로 나서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김건희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게 정치가 희화화되는 것 같긴 한데 그 가능성 혹시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출마는 본인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검찰 소환 뭐 줄줄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60일 이후에 대선이 지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출마는 힘들 것 같고 대통령이 유튜브로 나설지도 모른다라는 건 이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버 광팬이었으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때 선대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그냥 폭파돼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그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는 안 듣고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에 충실하게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불안했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유튜브 많이 본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너무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서 이제 백수잖아요. 막말로 네. 백수. 술 좋아하시니까 술 한잔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네. 술 먹방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대한민국 국격으로서는 정말 국가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높아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본인은 정치 철학이 막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거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크면서 이 관심을 얻으면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보수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을 데려오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당해서 그 효용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뭐 윤 대통령이 말씀 많이 하시고 말을 재밌게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본인 혼자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유튜브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초기에는 인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인기가 이게 이런 게 있다. 동반이. 예. 근데 이제 첫째로는 그게 금방 떨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도 재판받고 지금 김건희 여사도 이제 그 재판과 수사를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될 대로 되라 하기 전에는 그거가 계속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도 그게 호응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버로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저희 건 안 보겠죠? 보도록 해야죠. 저희 이제 조기 대선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손팻말을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일단 준비한 게 갖다 많으시네요. 주시죠. 준비 없이 많이 오, 뭐게 많아요. 네.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유력한 게 이재명 대표지만 또 뭐 각자 평가는 다를 수도 있고 일단 먼저 앞에는 민주당, 뒤에는 국민의힘이구나. 제작비가 없어요? 역시 제작비가 훌륭하지 뭐 별로 없구나. 파인가? 그러니까 이거 앞뒤로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면 제작비가 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민주당부터 그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하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후보 아, 그래요? 한 번씩 고민되시는 것 같네. 네, 저는 본선 경쟁력으로는 저는 김동연 네. 김동연. 같아요. 아, 경쟁력? 본선 어차피 이분이 나오실 텐데. 네.
그러니까 잘 보여야죠. 네 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반대하는 건 사람. 아니잖아요. 저게 이제 폴리페스의 첫 단계야. 민주당 입당 안 했지만 교수는 안 그러니까 민주당 입당 안 아니 그리고 하지만 지금 이제 네.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 세력으로 갈려 있는 건데 한쪽 세력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당연히 이쪽이 이긴다고 봐야죠. 저는 뒤에 한동훈이 있어서 골랐나? 왜 뒤에 한동훈이 있네. 일단 김동연 지사가 이제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본선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선출한 공식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공식 후보가 되면 우리가 좀 이기기 힘들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적대적 공생에 있는 프레임 가지고 국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력은 본선에서 제일 센데 경선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다음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정치인으로 자질이 훌륭하다 생각하는 그런 후보. 물음표? 네. 나는 그래도 이제 우리 학과 선배니까 술을 잘 정말 먹어요. 학연 지연 좀 정말 따지지 따지지 말고 말아야 예.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한 분입니다. 네. 좋은 분인데 결단력이 부족해. 그래서 뭐 총리까지 하셨으면 뭐 1인지와 만인지상을 하셨으니까. 불출마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번에 아마 민주당 경선에는 결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김부겸 총리 존경하고 참 좋은 분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옛날에 민주당 국회의원도 했지만 밖에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과를 놓고 평가하거든요. 민주당이 저렇게 되는 동안 무슨 말씀하셨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총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때 저 편가르기 그만하자.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이제 이철희 선배가 민정수석 할 때, 정무수석 할 때인데 저 찾아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어보길래 저는 민주당 탈당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좀 잘 하시고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분들이 또 상처도 있고 화도 났는데 임기 마치시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고 사과라도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더니 이철희 정무수석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뭐 충격을 받았는데 심지어 밖에 있는 진짜 아무 지위도 없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총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못 하실까? 그러면 과연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지금 이런 편가르기와 양측의 극단적인 강성 지지층들 앞에서 리더로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가? 저는 그게 물음표라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국민의힘 중에서 본선 경쟁력은 저는 이 한동훈으로. 그럼 준비된 김 교수님 먼저. 예. 저는 이제 결국 우리 당에 이제 4명으로 압축할지 뭐 몇 명을 압축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놓고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탄핵을 당한 정당이고 또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커버할 수 있는 게 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했다라는 점이 이제 한동훈 대표밖에 없죠. 네. 그 12월 3일 그 계엄의 밤에 그래도 본회의장 들어가서 자기 친한계 국회의원과 함께 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를 했고 단호하게 반대를 했고 그 전부터 또 그 이후에 그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면서 이래는 안 된다.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계속 제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당이 탄핵당한 정당에 5명을 쓰고 있어서 불리한 싸움이긴 합니다만 그 불리한 싸움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우리 당에서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의를 제기했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있던 정당이다라는 것을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구도 속에서는 그래도 본선 경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친한 게 아니었죠. 아 그렇죠. 그 비대위원장 내려올 땐 제가 반대했었어요. 그 총선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내려보낼 때 그때 이제 국회에서 원외 다개위원장 전체 연석회의를 했는데 저도 참석을 해서 대표 발언을 했거든요. 발언하면서 그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반대했죠. 정치를 모를 것 같다. 정치를 알고 오느냐. 이제 그 뒤로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하니까 막 호통치고 그 비서실장 보내서 사퇴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잘 들이받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이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덕에 결국 쫓겨났죠. 뭐. 그때로부터는 이제 같이 쫓겨난 이제 그 짠한 신세가 됐기 때문에 친한계로 이제 두리뭉실 둘러져 있는 거죠. 뭐.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문수. 본선 경쟁력? 아주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오면 이 국민의힘은 30%밖에, 그러니까 100% 중에 못해요. 절대 못 이기는 후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나왔던 홍준표 대표. 네. 그때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이 정말로 한 자릿수 득표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 예상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나와서 제 생각 판단으로는 이기는 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긁어 모으는 선거. 어차피 질겠다. 이분이 만약에 똑같은 길을 걸으면 진보 쪽이나 중도층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인 적이 없어서 그 속사정은 모르는데 국민의힘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내부에서 평판이 좋아요. 이분이 상당히 청렴하신 분이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대선에 못 나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보수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이분이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의원님 이런 분들 중도층에서 좋아하시는 당연히 호감이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이분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뭐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님이 이제 그 김문수 의원을 경쟁이 있다고 한 것은 아마 우리 당의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미리 이제 내다보고 어차피 지는 게임인데 그 다음 단계 당이 결집해서 뭐라도 해보려면 이분이 사실 저도 알지만 청렴하고 강직하고 인간적으로 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86년에 감옥에 있을 때 그때도 이분도 선의련 사건으로 감옥에 와 있었는데 양심수들은 감옥에서 보면 하루에 한 번씩 교도관이 와서 운동을 시켜주고 나가거든. 운동시켜 나가면 이제 1대1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운동장 가서 뭐 공도 차고. 동기셨어요 그럼? 그렇죠. 근데 먼저 와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기억하냐면 교도관하고 운동하러 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각 사동을 돌아다니면서 동지 여러분 저 김문수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외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라는 이름을 그때 각인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그때 젊은 청년 김문수를.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희망을 얘기했지만 이분 이제 이 김문수 장관 지금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내에 있는 보수층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 강성 지지층들을 똘똘 뭉쳐놓는 게 장래에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이 그 노선으로 이렇게 쳐내고 이 금태섭이 쫓아내고 뭐 할 때만 해도 이러다 우리 망한다. 이랬는데 오히려 성공했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승리한 거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려면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이 잡스러운 얘기하는 이견 얘기하는 김근식 같은 사람 다 자르고 정말 우리 핵만 가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온다. 그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건 전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네, 너무 잘 가가지고 네. 거의 끝나서 마지막으로 일단 사실 두 분 모신 게 이제 법조계와 이제 정치권 이 저희 컨셉이기도 한데 네. 두 분이 아 법정이라는 게 법조와 정치예요? 법조계 정치권. 네. 아 코트가 아니고. 저희 칼럼을 안 보셨구만. 모독. 아 맞아. 모아서 읽는다. 모독은 내가 알아. 근데 너무 길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 정신, 사기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이런 것들 딱 한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김 교수님 먼저. 아 예. 말씀 주시죠. 사기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드리긴 좀 명구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이 개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판의 핵심 현상은 거짓과 분열과 증오만 판치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까 제가 두 빌런의 세상이 돼버렸는데 거짓이 판치고 진실이 왜곡되고 이 적개심과 분노만 재생산되는 이 정치판에서 저는 항상 좀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너무 추상적인가? 일종의 지신 같네. 그런 정치가 더 복원되길 바라고 그렇게 복원되는 정치로 좀 신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항상 부탁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를 써달라. 그래서 다음에 꼭 당대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김 교수님 의견에 100% 찬성하는데 뭐 통합, 포용, 뭐 반대하는 사람 얘기 듣고 이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사과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사과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 된다고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제왕은 사과하는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하늘이 내리는 사람 이거 하거든요. 리더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 착오할 수 있다. 그럼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거 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망한 거고 지금 윤 대통령 망한 거거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사과할 게 왜 없겠습니까? 지금 정치판이 이렇게 되고 8년 사이에 탄핵을 2번 겪은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금원님은 어디 다시 출마하시고 싶은 선거 없으세요? 저는 지금으로선 뭐 다 이렇게 그 온갖 사람 욕을 해가면서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확실한 건 변협회장 선거는 안 할 거예요. 그 마치 아니 우리끼리 이럴 거 없잖아. 네, 지금까지 두 짠한 형님들과 토크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토크 보고 싶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댓글이 빠졌다.